우리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기업과 기관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조사표는 업체 정보와 일반적인 사항을 입력하는 일반 사항과 제품 정보를 입력하는 제품 취급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취급 현황은 부침 1의 구성 성분 정보, 부침 2의 성분 보유자 정보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일반 사항의 조사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항 조사표는 크게 사업장 정보, 공통신고사항, 작성자 정보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기존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통신고사항을 작성합니다. 공통신고사항은 보고하는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 정보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두 번째, 제품 취급 현황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양식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품 취급 현황은 구성 성분 정보 양식과 성분 보유자 정보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 취급 현황의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고하려는 제품이 어떤 제품 구분에 해당하는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일, 혼합 화학제품이라면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을, 화학제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원료, 부원료와 첨가제, 촉매 등의 공정 보조물질이라면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을, 폐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폐수 처리 약품, 냉각수 등의 제품은 기타 시설 장치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단순 보관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위탁받은 제품은 보관 저장을 위탁받은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명이 있는 경우는 일반명을, 일반명이 없는 경우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용도를 입력할 때는 사업장에서 여러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용도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시에는 55개로 분류된 용도 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만약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면 55번 기타를 선택한 뒤 용도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제품 구성입니다. 제품 구성은 단일 물질과 혼합 물질 중 선택하면 됩니다. 단일 물질은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하나인 경우를 말하고, 혼합 물질은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온 상압에서의 상태에서는 각 제품이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선택합니다. 나노물질 포함 여부 항목에서는 화학물질 내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표시합니다. 국내에서 의도적으로 나노물질을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를, 제품 팜플렛 등에서 나노물질로 명시된 물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제품이 제조와 수입 모두에 해당한다면 두 항목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노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나노물질의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은 취급시설 현황 항목입니다. 제품별 취급시설의 유무를 선택하고 최대 보관, 저장량을 작성합니다. 보관, 저장 시설이 2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기재해주세요. 동일한 제품을 보관하고 저장 시설을 모두 이용해 취급하는 경우에는 두 항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보관 저장량은 해당 제품의 최대 보관 저장량으로 작성합니다. 연 입고량에는 해당 제품의 연간 입고된 양을 기재합니다. 제조, 수입, 구매, 이월량을 기입할 때는 킬로그램 또는 톤 단위 중 해당하는 단위를 선택해 기재하면 됩니다. 제조량은 사업장에서 단일 물질 또는 혼합 물질을 제조한 양, 수입량은 외국으로부터 귀사가 직접 수입한 양, 구매량은 수입업자나 국내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양, 이월량은 2023년 재고량으로 2024년으로 이월된 양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매량은 유상과 무상, 사내 거래 모두 대상이 됩니다. 연 출고량은 2024년 연간 출고된 양으로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 폐기량을 기입합니다. 사용량은 화학제품의 제조, 생산을 위하여 원료, 부원료, 첨가제 등 공정에 사용하였거나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 보수에 사용된 양. 판매량은 2024년에 국내에 판매한 양. 수출량은 2024년에 국외로 수출한 양. 재고량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고량. 손실 폐기량은 구입이나 제조 후 불량품 등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한 양 또는 사용 전 보관, 저장, 운반 중 사고로 인하여 누출된 양을 말합니다. 여기서 판매량은 유상과 무상, 사내 거래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 입고량의 합계와 연 출고량의 합계가 동일해야 하며 입고량과 출고량은 모두 중량 단위로 입력해야 합니다. 부피 단위로 입력할 경우 취급량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 취급 현황을 작성할 때 단위 환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A 물질을 1000리터 수입해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피 단위가 리터이므로 중량으로 단위를 환산해야겠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9번 항목인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면 A 물질의 비중은 0.7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표의 공식에 대입하면 7.9톤으로 단위를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침 1의 구성성분 정보 양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품의 구성성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와 제품명은 제품 취급 현황에 기재된 일련 번호, 제품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근거에는 성분 정보를 작성한 근거 서류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성분 명세서, MSDS, 시험 성적서 또는 LOC와 같은 확인서를 토대로 성분과 함유량 정보를 작성합니다. 자료가 없는 경우 부침 2의 성분 보유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UPAC 또는 CA 명명법에 따른 화학물질명으로 기재합니다. 입력한 화학물질에 부여된 카스 넘버를 기재하고 구성성분별 함유량을 모두 기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조 구분은 제조된 제품의 제조량이 있을 경우에 선택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해당 성분이 합성, 분리 정제, 추출에 의한 것인지 또는 혼합 기타에 의한 것인지를 표시합니다. 구성성분을 작성할 때는 정확한 함유량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 물질의 경우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더라도 해당 물질이 단일 물질로 취급된다면 100%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산 99%, 불순물 1%인 경우에는 황산 100%로 작성하면 됩니다. 단일 물질이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이라면 주성분과 물의 함유량을 각각 기재하여 혼합물질로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화나트륨 90% 수용액의 경우에는 수산화나트륨 90%, 물 10%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미량의 불순물은 무시하고 100%로 표기하고 수용액일 경우에는 용매인 물의 함유량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혼합물질의 경우 최대 함유량만 알고 있다면 그 최대값을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화나트륨이 5% 이하로 포함된 혼합물질이라면 조사표에는 최대값인 5%를 기재해야 합니다. 함유량이 범위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위의 중간값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이 50%에서 60% 사이로 포함된 혼합물질이라면 중간값 55%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최대값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물질인 벤젠이 50%에서 60% 사이로 포함된 혼합물질이라면 최대값인 60%를 기재해야 합니다. 최소 함유량만 알고 있다면 그 최소값을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트릭 애시드가 5% 이상 포함된 혼합물질이라면 조사표에는 5%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합물질의 모든 성분 함유량을 합산했을 때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 10%, 아세트아마이드 10%, 시트릭 애시드가 60% 이상인 혼합물질이라면 시트릭 애시드의 함유량을 80%로 조정하여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침 2의 성분 보유자 정보 양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구성 성분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작성합니다. 일련 번호와 제품명은 제품 취급 현황에 기재된 일련 번호, 제품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항목은 성분 명세서 보유자의 사업자 등록 증상의 정보를 그대로 기재해주세요. 해외 소재 업체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상호명과 주소 정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에는
성분 명세서를 실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미기재 사유는 국내 제3자가 성분 명세서를 보유한 경우, 제품 중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조사로부터 성분 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별표, 업종별 기준 수량 이하로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화관법 민원 24를 통해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사유를 제외한 신청인 및 신고사항 정보는 기본값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의 현황 확인 후 오류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수정합니다. 비대상 사유는 별표의 기준량 미만 취급,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음, 폐업, 휴업 등의 기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기타 선택 시 입력값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